여기는 보니까 단순히 이제 객관식 필기시험 내용 말고도 에세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쓰셨죠? 아니요, 연대 했습니다. 그 에이미 씨. 네.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말 놓으세요. 이미야. 예? N수의 신 60화입니다. 지금까지 미미누 N수의 신 콘텐츠 내에서는 총 2번의 편입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문과 계열 한 번, 이과 계열 한 번. 오늘의 N수의 신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 문과 계열 편입 내에서 한국 외대로의 편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의 N수의 신 주인공은 지금 상당히 라이징하고 있는 스타 인플루언서 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N수의 신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그 N수의 신 60화 주인공 에이미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네. Hi girlies!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로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편입 방법, 편입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Thank you. 몇 살이시죠? 저는 지금 01년생. 전 95년생입니다. 또래네요. MZ. MZ. 제가 알기로는 어린 시절에 쭉 그 해외 생활을 좀 외국에서 오래 좀 체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어린 시절에 좀 해외로 나가게 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자체를 해외에서 다니셨나요? 네, 1학년 졸업하고 어머니께서 원래 예. 이제 미국 대학도 같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영어 강사신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창의적인 걸 좀 키우면 네. 공부를 좀 더 즐기고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미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남동생분하고 같이 네. 총 가족 4명이 네. 미국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래 적응은 괜찮으셨나요? 제가 엄청 비교적 나이가 어릴 때 갔었잖아요. 예. 그래도 한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 여기서 노는데 저 혼자서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있고. 저는 이제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막상 가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내에서 다른 이제 한국인이나 뭐 아시아인이나 좀 있었나요, 그래도?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미시간주였는데 예. 미시간주에서도 이제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갔었어요, 저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운이었나요? 이제 두 가지였는데 어머니께서 유학을 갈 거면은 완전히 그냥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으셨고 예. 또 미시간주에 저희 이모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미 친척분이 계셨네요. 네네.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미국 내에서의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은 좀 어땠나요? 이제 적응이 되시고는 뭐 한국 내에서도 중학교 한 2학년 되고부터는 이제 필기고사 시험을 가는 부분이 입시 제도 내에 있는데 미국도 그러한가요? 시험을 많이 친다기보다는 저희는 에세이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계속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책 엄청 많이 읽고. 한국은 공부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예. 미국은 창의력을 키우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한국 내에서는 공부를 못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좀 잘 풀렸나요? 그래도? 네, 저는 상장 거의 매년 타고 중학교 때는 항상 탑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부터 미국 가자마자 되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제일 잘하고 싶었고 그때는 약간 TV가 프로그램도 많이 없었고 애초에 예. 뭔가 TV를 제가 많이 안 봤었어요. 미국 내. 그래서 그냥 그때는 독서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계속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에이미님의 SNS에 공개된 바로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피겨 선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가서 준비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갔는데 거기에 오픈 랭크라고 그냥 아무나 가서 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집 앞에 있길래 갔는데 거기 코치님이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취미로 그냥
병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선수까지 나아가야겠다는 것도 다른 판단 아니었을까요? 제가 하다 보니까 되게 저랑 잘 맞았어요, 피겨가. 잘 했어요. 네. 또 제가 이제 링크장을 옮기면서 되게 유명한 코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피겨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회 나가면 이기고 하면 엄청 많이 늘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좋아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학교 다 출석하면서 병행을 네, 맞아요. 이거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예.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면은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와요. 그럼 차에서 도시락을 막 먹는 거예요. 예. 차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네. 차에서 스케이트 신고 바로 링크장 가서 타고.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피겨 선수로서의 과정은 중단은 된 상태예요. 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 때 이제 중단을 해야겠다 결정하셨나요? 제가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때 꼬리뼈 쪽에.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슬럼프가 많이 왔었죠. 제가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제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아침 훈련 갔다가 학교 갔다가 또 링크장 바로 갔다가 끝나면은 12시, 막 11시, 12시 집에 오면은 바로 또 숙제하고 자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맨날 몇 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막 생각이 있는 와중에 한국도 가고 싶은데 또 부상도 당했다 예. 이러니까 그때 이제 샤워하면서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했었어요. 스스로 네. 어머님께 의사를 피겨 선수 에이미로서의 삶은 잠깐 접혔지만 계속해서 학업은 이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주변 뭐 고등학교 입학을 하셨겠고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 와서 국제학교 쪽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갑자기 또 한국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초, 중, 고까지 다 따야 되니까. 근데 검정고시를 붙으셨나요? 네, 붙고 한국 대학을 준비하던 중에 예. 제가 또 갑자기 자신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한국 대학을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미국 대학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 또 틀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로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요리조리 많이 트시는데 부모님이 다 이제 오케이 사인을 잘 내려주시나요? 네네네. 부모님은 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 해외 대학교의 뭐 서류 면접 전형에 응시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랬었죠. 미국 대학 여러 개를 좀 쓰셨나요? 그 당시에는? 다 두 군데?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가셨어요. 네, 영어는 미국 대학교 1학년 좀 어땠나요? 저는 근데 막 그렇게 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네. 평범했어요. 평범하게 지내고 그리고 선택하신 전공이 뭐라고요? 심리학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제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심리학과가 재밌어 보이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해보자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을 계속해서 또 수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연 또다시 이 철새식 운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한국, 미국을 정말 와리가리를 많이 치셨는데 와리가리. 네. 또 한국으로의 대학 진학으로 변심하신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때 예. 제가 이제 2학년을 다니고 있던 와중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또 심리학이 아니었나요? 네. 그게 이제 영어 통번역이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예. 국제회의에서 통번역 해주시는 분들 또 예. 영상을 보게 되고 라이브 그룹에 통번역 하시는 분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과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한 본인의 삶에 최적화된 네네네. 네, 그런 좀 그 역량일 수 있겠다. 잘 또 선택을 하셨는데 이 어떤 그 전공을 조금 더 몰입을 하려면 한국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 대학에 대한 로망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영어 통번역 학과를 가려면 한국 대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 한국어랑 영어랑 호환돼서 맞습니다. 배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로 포커싱을 뒀죠 그때. 자, 이러면 이제 사실 수능을 보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있고 편입이란 제도를 결국 선택을 하시는데 이 편입 자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편입이란 방법을 어떻게 좀 찾게 되셨나요? 편입은 저는 쭉 알고 있었어요. 편입이란 게 있다는 거. 근데 네. 제 이제 주변 뭐 편입 가신 분들, 주변 분들의 또 다른 또 주변 지인들. 분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네. 하늘의 별따기다, 뭐 거의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던져보자였어요. 일반 편입으로 이제 국내 대학교의 편입 제도를 노리게 되십니다. 꼭 와서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와가지고 바로 안 합니다 공부를.
노셨나요? 네, 놀아요. 뭐 하고 노셨나요? 논다는 기준이 저는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강사를 꽤 오래 했어요. 혹시 어디? 그렇게 유명한 학원은 아니에요. 그냥 보습학원 정도에서. 중등생을 맡게 되는데 청담으로 스카우트를 당해요. 거기서 이제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고등학생 대상. 고등학생. 그 학교도 어찌어찌 뭐 온라인하고 이제 대면 섞어가면서 2학년까지 이수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 내에서 영어 강사로서의 일도 병행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돈을 벌고 싶었나요? 저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바쁘게 사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어쨌든 영어를 잘 하니까 그거를 남들한테 가르쳐 줄 때 빛을 발할 때 너무 쾌감이 좋은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했었죠. 강사 일을 하시면서 편입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근데 원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근데 당연히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영어 강사로 계속 하다가 9월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 9월? 네. 제가 딱 3개월 공부했거든요. 아, 공부 자체는 3개월 했어요? 편입 공부를 딱 3개월 했는데 저희 어머니 학원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아, 거기서 거의 먹고 자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영어 통번역학과에 대한 진심,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이제 몰입을 하셨습니다. 결국 작년에 합격을 해서 올해 3학년으로 한국외대 통번역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십니다. 에이미님. 네. 미미노 시청자분들 중에 되게 다양한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편입 시즌이 이제 막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한국외대 영어 통번역학과에 3개월 만에 입학하게 된 스토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관련 교재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에이미님. 이게 그 3개월 정도 작년에 이제 편입 준비하시던 당시의 교재들 중에 일부인가요? 네, 그쵸. 좀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학습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S TOEIC Official Score Certificate Listening 495 Reading 495 예상을 했지만 토익 990점 만점을 벌써 2020년 당시에 받으셨어요? 이때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때 제가 공부를 일주일하고 제가 이때 20살 때잖아요. 술을 전날에 다음날 숙취가 엄청난 상태에서 안 갈라 했는데 엄마가 5만 원 정도 냈으니 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 그때 정말 숙취에 쩔어서 네. 너덜너덜한 상태로 와. 응시를 하러 갔어요. 드렁큰 상태에서 보셨는데 이제 토익을 다 맞으셨어요? 네네네. 이 정도만 해도 대강 현재 에이미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학교 기출 문제들이 쭉 있는 거예요? 네네네. 한국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무려 이제 10년 전 거부터 네. 뭐 있는 걸 다 풀었는지 학교에서 이거는 프린트를 하셨나요? 입학처도 있고 또 이제 구글로 들어가면 그래요? 10년 전 뭐 이런 엄청 많아요. 막 맞습니다. 2013년, 11년도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거의 2011년도, 10년도 것부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뭐 팀 수업을 듣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이런 게 없으셨나요? 네, 저 혼자. 저는 서강대, 중앙대, 외대, 이대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너무 어렵다고 느꼈던 예. 학교들 거를 다 뽑았어요. 그냥 다 풀었다는 거예요? 다 풀었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대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법을 좀 체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문 수능 영어학원은 좀 달라요. 시험에서는 50문항에서 한 97.5%의 성적을 쭉 획득하셨는데 이게 이제 2대 기출. 네네. 2대 기출 뭐 순서 문제도 나오고 학교마다 지금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달라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예. 있어요. 편입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지만 다른 학교들 걸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른 학교에서 썼던 단어들이 내가 원했던 학교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아, 예.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해야 돼요. 당시 이제 외대 몇 명 뽑았나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명? 거의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과들도 뭐 거의 그랬을 것 같고. 그럼 이게 이제 그 준비하실 때 이제 독학을 하셨잖아요. 영어 성적만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편입의 성패는 영어 시험이 거의 다 당락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 영어 시험을 잘 봐야죠. 문과계열의 편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단어가 굉장히 좀 극악스럽다 그러는데 해외 출신이신 에이미 님도 좀 그런 곤혹스러움을 겪으셨나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쟤는 유학생이니까 네. 시험 쉽게 봤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오히려 저희 같은 애들한테 더 어려워요. 왜냐면 단어 많이 안 배우고 예. 학교에서 문법을 그렇게 막 다루질 않아요. 맞아요. 한국은 정말 문법이 정말 어렵죠. 관계 대명사로 안 배우죠? 안 배우죠.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래서 저 문법 몰라요, 잘. 저의 강점은 이렇게 하나 잘한다. 이것뿐이었어요. 의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시간 단축도 됐을 것 같고 단어 외우려고 지금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단어 암기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다 단어예요.
편입은 예. 단어가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제 수능 영어 기준으로는 단어의 어떤 그 신층성이 좀 내려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 편입 영어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에이민이 보셨을 때 예. 그냥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없는 단어들을 넣어요. 시험에서. 그럼 이런 이제 해괴망측한 이런 단어들을 도대체 어떻게 외울 수 있었나요? 그 외우는 좀 꿀팁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단어장을 사서 그걸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머리에 절대 안 들어와요. 보통 이제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하거나 하면은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네. 패킷 같은 걸 줘요. 그럼 여기서 쭉 읽어보고 모르는 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다가 다시 옮겨서 적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다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가 뭐 공부를 10시간을 한다고 치면 단어만 한 5-6시간 하셔야 돼요. 3개월간 페인이 되었나요? 그리고 단어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다 거의 똑같은 단어들이 많아요. 예.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개상망측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옆에다가 써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웰드가 봉합하다잖아요. 봉합하다에 뭐 suture, 뭐 solder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둔 다른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calm은 약간 진정시키다잖아요. mitigate은 약간 좀 덜 완화시키다. 근데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어감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네. 문제가 나오나요? 네네네. 와. 여기도 이제 김영편이라 써 있지만 학원의 도움은 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학원은 네. 제가 끊어놓고 2주 오. 갔는데 저랑은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문제만 풀다가 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단어 막 계속 외우고 요거에 포커싱을 두는데 네. 이제 학원들은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했죠. 저한테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을 두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단순히 이제 객관식 필기시험 내용 말고도 에세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쓰셨죠? 아니요, 연대 했습니다. 연대를 왜 썼죠? 연대는 통번역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연대는 저는 언더우드로 썼어요. 네, 고대와 연대는 제가 알기로 문과 계열 내에서 이제 논술을 응시하는데 Passage 1, Passage 2 나름의 이제 제시문들을 몇 개 주어주고 질문이 나간대요. Compare and contrast the traits of dragons in the east and the west mentioned in the passage 1 and 2. 혹시 그 민민민호의 발음은 좀 어떤가요? 오, 좋아요. 연대 언더우드는 논술이 철학 위주예요. 철학이랑 사회 이슈. 그 철학을 제가 현실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주나요? 2시간? 정말 시간 너무 부족해요. 제가 1차를 합격을 하고 붙었어요? 네, 예. 논술은 붙었어요. 근데 2차에서 성적이 미국 대학교 내에 성적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선 좀 탈락을 하셨군요. 네. 연세대는 이제 잘 탈락을 하셨고요. 잘 탈락해요. 한국 외대 학교에 입성을 성공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계속 독학을 해오셨는데 문과 계열 편입 준비생분들이 갖춰야 할 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예. 그게 될 때까지 한다는 되게 독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편입은 혼자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 해서 과외를 받는다 해서 도움은 정말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은 안 돼라는 마인드로 다 씹어먹겠어 라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저는 1년 하는 거 추천 안 드려요. 오히려 단기간 6개월이면 6개월, 4개월이면 4개월을 빡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해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근데 본인이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래 자신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영어 많은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럼 이게 한 토익, 토플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점수대로 스타트 한다면 몇 개월 만에 주요대 합격권에 오를 수 있을까요? 토익 기준 한 940, 50? 이게 커트라인이 있어요, 토익도. 토익도 제출하나요? 네, 토익도 975인가?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요. 그 정도의 난도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미님, 최근 날씨가 덥죠? 네. 그래서 이제 에이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진짜요? 왜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조금 먹으면서 간단하게 이제 대화 나누면서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뭐지? 그 에이미 씨.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말 넣으세요. 이미야. 예? 이미를 위해서 그 간단한 선물 준비했거든. 우와! 요즘 바쁘니까 네네네. 비타민 준비했어. 와! 제가 또 비타민이 없던 참이 왔어요. 그리고 저기 그 화채로 화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화채 걸이잖아요. 화채 걸이잖아. 먹어. 드세요. 이미야.
아 오랜만에 몇 살이라 했지? 좀 무서운데요? 학교 이제 복학하기가 좀 빡센 게 너무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좀 라이징하고 있어가지고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지금 틱톡,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하고 있는 거야? 네네네.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사실 틱톡이다. 그치? 네네네. 지금 370만? 그 인스타도 또 하고 있고 최근에 유튜브도 시작했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유튜브 올인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에서 릴스로 빵댕이 몇 번 흔들고 있는데 그거 봤어? 네. 어땠어? 저랑 춤이 되게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기로 너 춤추는 영상 많이 없었던데? 네, 왜냐면 제가 춤을 많이 못... 아 춤 추시는 거 좋아하세요? 춤추는 거 좋아해. 너무 행복해. 그거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도파민이 터지고 근데 시청자들도 터트려버린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런데 언제부터 에이미야?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영어 강사인데 어머니 친구분이 스테파니라는 분이었는데 바다를 놀러 갔는데 제가 핑크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친구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넌 에이미다. 에이미처럼 생겼어. 라고 해서 에이미예요. 에이미미미노. 그렇게 되는 거지. 에이미미미노. 그 화채는 언제 먹은 거야? 틱톡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편입 준비 전이었어? 네. 그 편입 준비 전에 한번 딱 넣고 들어가려고 화채를 넣으려 했는데 그게 대박이 된 거구나. 하고 이제 get unready with me 화장 지우는 거. 화장 오히려 지우는 역발상을 해버리면서 그게 되게 잘 됐어요. 생얼을 이제 공개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 근데 그걸 이제 좀 스스럼 없이 이제 한다는 게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일 수도 있겠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런 거. 내려놓으면 편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얼로 나가면 다 알아보세요. 근데 생얼로 사진 많이 찍어드려요. 이미야. 그전에도 유명했지만 더 막 유명해진 상황인데 앞으로의 좀 목표나 이런 게 좀 있을까? 저는 MC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뭔가 제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이 주인공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 저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어떤 그 엔터테이너로서의 성장도 좀 도모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저의 꿈은 홍보역학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해외 어떤 그 아티스트분들 이런 인터뷰 되게 멋있을 것 같고. 네. 저만의 스킨케어 브랜드도 이제 1년 뒤에 만들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뻗쳐나갈 에이미님의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고요. 에이미님이 올해 편입을 또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혹은 뭐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수험생들께 한마디 마지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진짜 지옥의 길 같지만 이 지옥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노력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다 보면 정말 곧 이제 꽃길이 열릴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꼭 독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요. 자, 엔수의 신 60화 주인공이었습니다. 에이미님의 앞으로 인생 파이팅!